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학과 석박통합과정 김동환입니다. 언어 모델이 얼마나 기억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메타, 구글 딥마인드, 커널 유니버시티 등의 기관에서 공동 연구한 결과물로 LLM의 근본적인 학습 메커니즘을 정보 이론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록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과 규칙을 배우는 것을 구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 이론, 즉 비트를 사용하여 기억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 GPT 계열 모델의 메모리 용량이 매개 변수당 양 3.6비트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양이 점점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일반화로 전환되며 기억의 양이 줄어드는 동적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용량을 기반으로 멤버십 추론 위험을 예측하는 스케일링 법칙을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바로 LLM의 규모 때문입니다. 최신 LLM은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학습 데이터의 양은 이보다 훨씬 큰 수십조 개의 토큰에 달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마는 이겁니다. 모델이 데이터를 보편적인 지식으로 일반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고유한 사실, 예시로 희귀한 사람의 이름, 주소와 같은 것은 암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암기된 데이터가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위험, 즉 데이터 추출 공격이나 멤버십 추론 공격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모델이 특정 출력을 생성할 때 그것이 정말 학습 데이터를 기억한 결과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패턴을 학습한 결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추출 기반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모델에게 짧은 접두사를 주어줬을 때 나머지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재생성하면 기억했다고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서 본 적 없는 이해 백승 계산 결과를 정확히 출력할 수 있다면 이는 일반화의 결과이지 기억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델은 수학 규칙을 학습한 것입니다. 모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출력하도록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력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의도하지 않은 기억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 알고리즘이나 디코딩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모델이 특정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 이론을 도입합니다. 먼저 제시하는 엄격한 기억 정의의 세 가지 기준을 보셨듯이 일반화로부터의 분리와 샘플 단위의 측정이 핵심입니다.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기억이 곧 압축입니다. 확률 기반의 샤넌 엔트로피 대신 콜모그로프 복잡도를 사용합니다. 콜모그로프 복잡도는 어떤 문제를 생성하는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길이이자, 즉 정보의 최소 크기로 정의됩니다. 여기 수식에서 총 기억량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량에서 이제 모델 테타 햇에 있을 때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잔여 정보량 HK를 뺀 값입니다. 즉 모델이 정보를 얼마나 잘 압축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기억, 메모리 UK입니다. 이는 참 분포 모델 세타가 있을 때의 정보량 HK에서 참 분포 모델과 학습 모델 모두 있을 때 정보량을 뺀 값입니다. 참 분포가 설명하지 못하는, 즉 오직 학습 데이터에만 특화된 정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콜모고로프 복잡도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음의 로그 가능도를 사용하여 근사합니다. NLL은 언어 모델에서
아리스메틱 코딩을 압축률을 나타내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근사치입니다. 여기서 세타 모델은 참조 모델로서 합성 데이터에서 실제 참 분포를, 실제 텍스트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대형 오라클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정의를 이용해 모델의 최대 용량을 측정하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용량은 모델이 저장할 수 있는 총 기억량의 상한선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화가 전혀 불가능한 균일하게 샘플링된 무장의 비트열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기억량은 곧 의도하지 않은 기억량과 동일해집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모델 크기별로 곡선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서 수평으로 안정화되는 지점이 관찰됩니다. 이 안정화 지점이 바로 해당 모델의 기억 용량의 상한선입니다. 데이터셋이 커져도 모델은 이 이상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 용량과 매개 변수 수를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에 매우 깔끔한 선형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GPT 계열 모델의 용량이 매개 변수당 약 3.6피트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얻었습니다. 즉 매개 변수 1억 개를 가진 모델은 약 3억 6천만 비트를 정보를 암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또한 모델의 정밀도는 플로트 16에서 FB32로 2배 높여도 용량은 3.51비트에서 3.83비트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델에서 추가된 대부분의 비트가 단순한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 텍스트 데이터에서 기억과 일반화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 분석한 결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일반화가 가능하고 심지어 학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큰 오라클 모델을 참조 모델로 사용하면 실험 모델 세타 햇이 얼마나 오라클 모델도 설명하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즉 메모리 이유를 측정했습니다. 데이터셋 크기가 커짐에 따라 메모리 이유가 일단 증가했다가 모델의 용량을 넘어서는 지점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더 이상 개별 샘플을 저장하는 데 용량을 할애할 수 없게 되면서 샘플 수준의 기억을 포기하고 이제 재사용 가능한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킨 형상의 시작점입니다. 이 현상은 이중 하간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데이터셋 크기가 모델의 용량을 초과하는 지점에서 테스트 손실이 최악의 상태를 보인 후 급격히 하강하는 이중 하강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중 하강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용량이 모델의 기억을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모델이 암기를 멈추고 일반화하도록 강제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가 주로 암기가 될까요? 훈련 데이터의 TF-IDF 점수와 이제 메모리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희귀한 단어를 포함하거나 특히 영어 학습 데이터셋 내에서 이질적인, 즉 비영어권 텍스트,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메모리유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 모델로는 압축할 수 없는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모델이 이를 사진처럼 암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용량 개념을 활용하여 모델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측정하는 스케일링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멤버십 추론 공격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샘플 손실이 테스트 샘플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해 멤버십 여부를 판별하는 공격입니다. 모델의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데이터셋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제 멤버십 추론 공격 성공률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멤버십 추론 공격 F1 점수를 모델 용량과 데이터셋 크기의 비율을 독립 변수로 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모델링했습니다. 이 스케일링 법칙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실험 데이터셋과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측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법칙을 대규모 모델 GPT-2 X라지에 적용하여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예측된 F1 점수가 실제 측정관과 1~2% 오차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함의는 매개 변수당 토큰 비율이 100이 넘는 현대의 초대형 LLM의 경우 이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 평균적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멤버십 공격 성공률이 0.5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규모가 크면은 크게 학습된 모델은 평균적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프라이버시 위험을 스스로 완화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4가지 주안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기업과 일반화를 분리한 엄격한 정보 이론의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용량의 정량화, GPT 모델의 용량을 매개 변수당 3.6비트로 추정했습니다. 학습 동역학 분석, 데이터 용량 초과가 이중 하강과 일반화의 시작이 예측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스케일링 법칙, 용량 대 데이터셋 비율을 이용한 이제 멤버십 공격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모델 학습의 역동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